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건축학과의 강예린입니다. 저는 직업이 교수이기도 하지만 건축가이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그런 장면들 그리고 제가 했던 건물도 이런 걸 통해서 건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건축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목은 건축의 상상력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 건축의 상상력이기도 하지만 건축가에 대한 상상력일 수도 있고 건축을 어떻게 만들지라고 하는 상상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장면은 다음과 같은 장면입니다. 이게 뭐예요? 뭐 중간중간에 대답해 주셔도 좋거든요. 오디오 잠깐 켜고 이게 뭔가요? 저는 스케치를 제일 많이 합니다. 건축가들의 대부분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그림 그리고 글 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노트가 이렇습니다. 이게 제 노트는 아닌데 많은 건축가들의 노트가 이러해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죠. 잘 모르는 이게 무슨 건축물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림들이 왼쪽 편 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돌리는 데 있잖아요.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이게 뭐지? 네,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건축의 출발이에요. 예, 이게 뭐냐? 건축물들을 네 채가 있으면 네 채를 어떻게 앉힐까? 가운데 마당을 어떻게 둘까? 이렇게 일자 일자로 해서 위쪽으로 마당을 두자. 아니야. 하나는 좀 비틀어서 마당을 좀 열게 만들까? 아니다. 마당이 없이 이 네 개의 채가 쭉 붙어서 만들게 할까? 아니면은 양쪽에 긴 볼륨이 있고 긴 건물이 있고 가운데를 긴 건물을 연결할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듯이 생각한 여러분이 아는 건축물들이 그냥 뭔가 입력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생각의 단서에서 그 단서를 스케치를 하고 글을 쓰면서 계속 붙여나가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이런 거예요. 난 마당에 있는 집이 좋겠다. 마당 어디다 놓지? 건물들 몇 채로 마당을 둘러싸게 만들지? 이런 생각을 글로 적고 또 그림으로 적는 거죠. 그러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당을 결정했어요, 위치를. 그럼 마당 규모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어떻게 나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구체적으로 생각을 더 해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노트에다 많이 해요. 물론 디지털 시대에 무슨 노트가 무슨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디지털 노트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제 생각 그리고 마지막에 건축물이 지어지기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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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구체화하고 구체화하고 고쳐서 그리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아주 오랜 기간을 해야지 건축물에 대한 도면이 나오고 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형도 만들어요. 이런 모형도 지금 같은 모형을 여러 가지로 만든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경사지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경사를 어느 면으로 둘까? 어느 면으로 두면은 빛이 어떻게 들어올까? 경사면을 두 개로 둘까? 아니면 이렇게 비틀게 할까? 조금 더 가파르게 할까? 세게 할까? 뭐 가파르면은 비가 조금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좀 느슨하면은 공간이 조금 넓어 보일 수 있고 빛은 이거에 따라 엄청나게 다릅니다. 경사면에 따라서도 그렇고 위에 뚫은 창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고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모형을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하죠. 예, 이런 식으로 더 생각이 더 진행이 되면 구체적인 모형도 만들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 아래쪽에 나무처럼 보이는 거 있죠? 제가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이게 원래 있는 집인데 그 원래 있는 집에 이 투명한 어떤 투명하게 만든 이 볼륨을 넣어서 이런 건축물을 넣어서 기존 건축물을 고치는 작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 계속 이런 아직은 건축이 아닌 것들을 만지는 일이에요. 왜냐? 우리가 처음부터 뭔가를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건축물은 뭐 이를테면 여러분의 마우스 아니면 여러분 연필 이런 거는 1대1로 똑같은 스케일로 얘네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건축물은 그렇게 1대1로 1대1 정확하게 실물 크기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좋다. 이게 나쁘구나. 여기 좀 창문 좀 밀어볼까? 여기 좀 더 터볼까? 뭐 공간을 키워볼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번 그 실물 크기가 되기까지, 실제로 우리가 그 공간에 들어가기까지 아주 많은 가상의 재료들, 뭐 이를테면 스케치,
아까 얘기했던 모형, 뭐 아니면 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허공에다 집을 지어버릇하는 거죠. 내가 좋은 집이 어딘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기까지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물 크기로 그게 되었을 때 어떤 공간인지 계속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아시게 될 수도 있지만 근대 건축가 중에 제일 유명한 건축가 중에 하나가 미국의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근데 그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는 이런 건축가의 작업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건축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들고 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든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인데 일단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건축물이 제 머릿속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스케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막연하게 있는 어떤 마당, 막연하게 있는 남쪽으로 향한 집, 막연하게 있는 어떤 교회 이런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저 역할이죠. 근데 우리가 건물을 일단 짓는다 하면 그 안에는 건축가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경험을 다 의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과제에 쓴 거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실제 건축가의 의도를 읽은 경우도 있고 그 건축가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도 읽어내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모두가 똑같이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이는 건축물보다 훨씬 더 많은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루이스 칸의 얘기를 정리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게 건축가 역할이라고 하면 그 보이지 않는 제 생각을 건축물로 만들면 그 공간에 여러분 뭐 이화영 씨나 아니면은 여러분 또 누구지? 기억이? 장미리 씨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느끼게 되는 경험은 그걸 만든 건축가가 의도했던 그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이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건축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건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 있다고요. 제가 지금 말한 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문장으로 하면은 잠재태라는 어려운 말로 할 수가 있어요. 잠재적인 것. 조금 쉬운 말로 하면은 도토리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뭐가 될지 몰라요. 어떨 때 도토리 굴러 떨어진 거 보면 여러분이 밟을 수도 있고요. 어떤 도토리는 되게 운이 좋아서 햇볕도 충분하게 받고 물을 받으면 상수리 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도토리는 재수가 없어서 혹은 뭐 우리한테는 운이 좋아서 우리가 수거를 해서 걔를 분쇄로 갈아서 도토리를 먹죠. 사실 도토리라고 하는 게 꼭 상수리 나무가 다 되진 않지만 도토리를 상수리 나무가 되게 만드는 게 건축가 역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드로잉이 건축물이 된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아까 제가 처음에 손으로 보여줬던 그런 드로잉들이 나중에 잘 다듬고 또 잘 조화롭게 되면서 땅에 앉혀지면 건축물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잠재태라는 말을 써요. 잠재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걸 발견을 해내는 겁니다. 나무로 얘기를 했으니 나무로 은유로 했던 집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는 영국에 있는 건축가 시리라고 하는 건축가의 작업인데 처음에 드로잉은 이거였어요. 이게 뭐 같아요? 나무가 서로 손을 잡고 있죠. 여러분 나무가 서로 이렇게 같이 옆에 있으면 그 사이 공간이 집처럼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처마가 되죠. 그런 공간을 읽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나무가 서로 붙어 있어서 나뭇잎 때문에 우리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마치 지붕이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 거를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나무 두 개가 엮어져서 집이 되는 것 같은 드로잉이 있죠? 그림이 있죠? 스케치가 아래쪽에 보시면 서로 나뭇가지가 서로 정말 적극적으로 맞닿으면 집이 될 수 있다. 이런 스케치를 한 거예요. 이 실이라는 건축가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나뭇가지처럼 서로 만들어지는 지붕. 요거는 집을 옆으로 봤을 때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을 만들었어요. 진짜로 나무가처럼 보이는 기둥들이 서로 엮어져서 위에 있는 지붕을 받치고 있죠. 제가 앞에 스케치로 다시 가져가 볼게요.
정말 비슷하죠. 딱 똑같진 않지만 이런 되게 추상적인 개념들이 살을 붙여서 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관한 무수한 실험들이에요. 어떻게 나무 가지가 기둥을 대신할 수 있을까? 기둥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천장이 되는 지붕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거를 무수히 많은 나무들을 은유를 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나뭇가지, 어떤 건 나뭇가지가 조금 작은 것도 있고 어떤 건 잣나뭇가지가 있는 것도 있죠. 그러면 지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붕을 받쳐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이런 잣나뭇가지가 하게 만든 거죠. 제가 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힘을 받고 와서 마치 나무 등걸에 와서 땅에 묻는 것처럼 마치 나무들이 지붕을 받친 것 같은 그런 집을 만들었어요. 이런 집입니다. 나무 가지, 나무 등걸이 우리 기둥과 그리고 지붕을 이루고 그 위를 뚜껑을 얹혀준 거죠. 예, 아름다운 집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깥은 나무랑 비슷하게 보이죠. 바깥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다른 나무에 관한 그 집을 하나 더 보여줄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 있는 도요이토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동시대 건축가가 있어요. 도요이토에 센다이시에 있는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미디어텍, 이 뭐지? 라고 할 텐데, 우리가 도서관 이러면 영어로 뭐예요? 라이브러리죠. 네, 라이브러리 말고 또 쓰는 단어가 비블리오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택은 책장, 선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미디어텍은 미디어가 선반에 올려져 있는 집. 그러니까 주로 책이 아니라 뭐 영상이라든지 뭐 DVD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꽂혀 있는 그런 도서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도서관인데 센타이시에 있어요. 근데 센타이시가 되게 유명한 게 나무의 도시로 유명하거든요. 나무의 도시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 건축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치 나무가 집을 전체를 바치려면 그런 집 같은 걸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있는 건물은 사실 규모가 굉장히 작고 이 건물은 그 공간의 10배가 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구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었냐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은 이게 뭐처럼 보여요? 이게 나무 등걸처럼 보이죠? 나무 잔가지가 아니라 이런 등걸들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건물 전체를 받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건물의 외관이에요. 우리가 늘 보던 건물과 굉장히 다르죠.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이렇게 봤던 그 마치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면서 있는 이 공간들, 굉장히 독특한, 굉장히 큰 기둥들이 이 안에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입니다. 이게 기둥인 거예요. 기둥인데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어망 같은 걸 보면 이게 망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딱딱한 어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기둥 역할을 하면서 전체 이 집을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어있는 부분은 뭐하지? 뭐 이런 고민이 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비어있는 부분 다 역할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게 이제 아까 그 어림 잡아서 그린 그림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이 기둥들이 막 서로 이렇게 마치 숲에 있는 한 장면을 보듯이 있고 그 사이사이를 몇 개의 층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보시면 이걸 이 사람은 튜브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튜브들이 요 플레이트라고 하는 각 층들을 꿰뚫고 가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고 그리고 겉에는 이렇게 스킨이 붙어 있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왜 1층 배치도, 1층 배치도, 2층 배치도 이런 거 보이는 것처럼 이게 그곳의 2층 배치도예요. 지금 아까 이렇게 동그라미, 그러니까 배치도라는 거 평면도라는 거 뭐냐면은 이 건물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인데 건물을 잘라서 봐서 자르고 위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들이 다 아까 그 기둥들이에요. 이 동그란 이 도넛처럼 생기는 부분들이 다 기둥들인데 이 기둥들이 그냥 점점이 박혀 있고
나머지는 그냥 가구들이 배치돼 있고 그 스킨이 덮여주고 끝 이런 건물입니다.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구조적인 역할을 했던 건물이기도 하고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요. 근데 이 동그라미 잘 보면 안쪽에 뭐가 많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비어 있으니까 모든 층을 관통을 하니까 여기다 계단을 넣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를 넣기도 한 거예요. 여기에 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저 위에서 빛을 내리는 빛의 관의 역할도 해줘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좀 보이실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보일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보이고, 그러니까 기둥이자 겉은 기둥이고 껍질은, 안쪽은 뭔가 위아래로 연결해야 될 만한 그런 계단이나 뭐 엘리베이터를 거죠. 나머지 공간 다 비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디어로 돼 있는 도서관은 어떤 식으로도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뭐 책 서가도 놓고 싶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기둥, 우리가 아까 튜브라고 건축가 얘기하는 기둥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가구.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게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가 없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접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빛이 내려오기도 하고 계단이 올라가기도 하는 그 아까 튜브라고 하는 동그란 계단의 내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걸 해석하면서도 이 세리라고 하는 영국의 건축가 좀 젊은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일본의 건축가 안도다도가 해석한 게 너무 다르죠. 근데 확실한 거는 자기 처음에 스케치랑 되게 비슷했던 거예요. 떠올려 보면 처음에 우리가 나무 가지가 이렇게 서로 마치 그 터널을 이루는 것 같은 것들을 구조로 생각했던 스케치가 그대로 집이 됐잖아요. 또 근데 이제 도요토의 집의 경우는 나무 등걸이 있는 숲에 있는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상상했던 드로잉이 그대로 건축으로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저렇게 생긴 저걸 봤을 땐 이게 건물이 되려나 싶은 것들이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적인 건물이 되어가는 거죠. 정말 많은 해석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건축이 그렇게 생각만 하면은 꼭 집만 짓는 일이만 하면 되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인데 제가 하고 있는 건축가로서 하고 있는 일들의 범위들을 보시면 현대 건축에서 건축을 설계하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저희 프로젝트들 했던 거, 앞으로 진행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빌딩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빌딩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파주 출판단지에 뭐 영상의 사옥이 있고 카페의 주거, 제주도에 있는 스테이, 그 다세대 주택, 뭐 옥수동에 있는 상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이거는 제가 주로 많이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건데 온갖 종류의 도서관들에 대한 설계 공모전도 나가고 있습니다. 공모전은 뭐냐면은 이런 사이트에 이런 대지에 어떤 도서관이 있으면 좋을까? 어떤 건물이 있을까? 이거 경쟁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고요. 이게 뭔가 싶은 것도 다 저와 저희 사무실이 한 건데 이거는 오브젝트라고 써있죠. 위에 스페이스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지 싶은데 몇 개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거는 마당이라고 해야 되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공간이에요. 퍼블릭 스페이스고 어떤 거는 마치 조형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같이 타는 그네이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가구이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차량이기도 하고 어떤 건 임시적인 구조물인데 그 안에 사람들이 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은 맨 왼쪽 위에 있는 거 빼놓고는 다 임시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평생 있는 공간이 아니라 아주 잠시 잠깐 있어서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거나 아니면 흥미로움을 주거나 흥미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혹은 전시 공간에 들어가서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현대 건축에서 작가처럼 건축가가 들어가서 미술관 작업을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저도 따지고 보면 한 10년 동안 30번 정도 미술관과 그리고 어, 예술제 이런 데서 작업을 했었어요. 보시면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서울시립미술관에 있었던 작업이고요. 그 왼쪽은 여러분이 가봤다고 하는 아르코 미술관에서 했었던 집에 관한 전시의 작업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인테리어도 합니다. 요 가운데 있는 이 회의실은 법무법인의 이제 공간을 오피스를 다 인테리어를 한 거고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여성가족재단의 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이따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꼭 건축물을 짓는 거 말고도 건축 내부에 있는 공간, 그게 전시장 아니건 아니면 실질적으로 쓰는 공간이건 이런 것에서 작가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티에 관한 거, 마스터 플랜도 합니다. 맨 위에 이렇게 길게 보이는 이 띠처럼 보이는 거는 북한광장 공모전에서 보였던 안이고요. 이 왼쪽은 오송에 있는 여러분 그 세종시가 있는 오송에 있었던 그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도시 설계에서 입선을 했었던 작업이고요. 왼쪽 아래는 그 내포의 서산에 있는 그 천주교 성지이자 교황의 전시장과 또 그에 맞는 기숙사와 마당을 만드는 조경을 만드는 공간이고요. 이건 제가 보여드릴 텐데 나중에 신촌 현대백화점 뒤에 있는 공원이자 그리고 그 청년들이 노는 공간입니다. 네, 도시에 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오브제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스터 플랜도 하고 그러니까 도시 계획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범위가 넓죠. 심지어는 무용수들과 협업도 합니다. 지금 보면 맨 위에 있는 왼쪽 위에 제가 손바닥으로 돌리고 있는 작업과 그 옆에 있는 작업은 무용수들과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건축가가 왜? 라고 물어볼 텐데 예, 조금 특이하긴 한데 건축에서 공간을 제시를 하고 무용수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뭐 작업하는 현대 예술의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는 무용수들과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뭐 LG 아트센터에서 같이 공연을 기획한 적도 있고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같이 공연을 기획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획일도 요즘에 비엔날레라고 하는 게 많이 성행을 하는데 그 비엔날레에서 큐레이터로 일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을 기획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엔날레 같은 조금 힘을 준 전시라고 얘기를 할까요? 2년마다 한 번 있는 그런 거에서 전시 기획을 하기도 하고 공간 기획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책자는 제가 다 참여를 했었던 책이에요. 제가 출판에 참여를 했었던 저자로서 글도 씁니다. 예. 그러면은 뭐가 건축가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전부 다 제가 건축가로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에 관한 책이고 건축에 관한 전시고 건축적인 마인드로 공간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에서 건축물을 아까 보여줬던 수많은 건축물 도시에 대한 계획 못지않게 여러 영역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어요. 저는 아마도 그 중에서 꽤 여러 영역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축에 속한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글도 쓰거든요. 지금도 글 마감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작업합니다. 네, 저희 다 건축물이고요. 가락시장 채소동 지금 짓고 있고 옆에 있는 이 성수동에 있는 재화공, 그러니까 수제화를 만드는 상인을 위한 센터도 지금 1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마을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어진 거로는 이 맨 왼쪽 위에 있는 거,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이따 보여드릴 뭐 이런 거. 하여튼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15개 정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축물과 건축물 아닌 걸 다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제일 아닐 것 같은 거, 놀이기구도 만들어요. 이 놀이기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 놀이기구라기보다는 보시면
도시 공원을 예술로 만들어 달라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물이에요. 이 조금 어렵게 콜렉티브 스윙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함께 그네 타는 그런 구조물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요즘에 왜 네이버 지도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위성 사진이죠. 이런 긴 공원에 어떤 걸 제안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긴 공원이 너무 사람들이 다 외지 사람들인 공원인 거예요. 옆에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서로 안 좋고 척박하고 그래서 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어, 그네를 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8명이 함께 탈 수 있는 그네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구조물들이 그네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한복 그리기처럼 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철제가 다 돌아가면서 그네를 탈 수 있는 구조물이 되게 고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 철제는 우리 근린공원 같은 데 가면은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뛰기도 하고 이런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들 같은 그런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흰색을 다르게 해석해서 여럿이 같이 그네를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거죠. 네, 한복 그리기라고 했는데 이건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뭐 이런 식으로 펼치면 이런 그림인 거예요. 힘들이 다 돌아가면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그네를 8명이 타더라도 문제가 없고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얘가 기둥이자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아가가 와서 타고 있죠. 지금 이 흰색이 다 이어지면서 8명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누가 안 타더라도 그냥 구조물처럼 어떤 예술작품처럼 보이고 있을 수도 있고 누가 와서 그네를 타면 그네가 되고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네, 그다음 가구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뭐지라고 싶으실 텐데 이거는 공공도서관에다 제안을 한 거였어요. 안양 공공예술제에서 공공도서관 안양에 있는 4개 공공도서관에 뭔가 건축가로서 좀 새로운 공간에 대한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조금 다른 가구? 근데 굉장히 커서 공간처럼 어떤 방처럼 이용할 수 있는 가구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출발은 요렇게 생긴 지금 이 물음표처럼 생긴 게 이렇게 일어섰다가 쭉 넘어가고 있죠. 요 똑같은 이런 거를 프로필이라고 하는데 프로파일을 계속 방향을 바꿔가면서 연속이 되면서 공간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물음표들이 거꾸러졌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다시 눕고 있잖아요. 요 곡선은 사실 사람들이 앉거나 기대거나 아니면 걸트거나 아니면 요 안쪽에 책을 놓거나 아니면 요 안에다가 책꽂이를 꽂거나 뭐 앉거나 눕거나 하는 것에서 온 곡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물음표가 아니라 사실 언뜻 보면 물음표지만 요게 이렇게 눕혀졌을 땐 이렇게 앉고 기대고 뭐 거기다 뭔가 붙여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안쪽 물음표 안쪽에다 책을 놓고 볼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뭐 책을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공간 이런 단면들이 모였으면 하나의 공간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다양한 자세에서 다양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왜 도서관에서 맨날 그렇게 바르게만 앉아야 되나? 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 파이프를 가지고 요 모양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눕히고 어떤 건 일어서는 걸로 전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너무 많이 이렇게 확확 변하니까 조금 스무스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컨스트럭션 드로잉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걸 만드는 사람들에게 요 모양을 어떻게 만들지를 도면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각도도 보여주고 길이도 보여주고 이게 몇 개이고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 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금속 메탈웍을 하는 그 작업자가 그런 장인이 이런 걸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막 엄청나게 만들어서 붙여서 가져갔어요. 자 보시면은 짜잔 이런 공간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게 사실 이런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도서관이
늘 이런 장면이잖아. 이런 어떤 특색이 없는 책장. 위에 보시면 여러분 저는 그걸 보통 공식 명칭은 흡음텍스인데 텍스라고 하는데 저는 지렁이 텍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렁이 모양에 있는 제일 싼 재료, 제일 싼 조명, 제일 싼 가구 모두가 아무 특색이 없이 있는 가구로만 돼 있거든요. 제가 도서관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10군데가 넘는 내부 사진이 하나도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도서관 내부 사진이. 그러니까 도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책 읽는 행위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책 읽는 행위들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는데 늘 똑같은 건물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연을 해보면 사서분이 자기도 들어가기 싫은 공간에 도서관에 오라 그러는 게 너무 싫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다 사실 이런 분위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되게 이상하게 생긴 그런 구조물을 놓고 그런 책 읽는 구조물들을 넣어서 책 읽는 행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왜 책 읽는 행위들을 어떤 자세로 읽을지 아니면 어떻게 같이 읽을지 이런 고민 없이 왜 공간을 만드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그 안에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왜 우리가 책 벌려가지고 놓으면 꽂혀지잖아요. 아까 책을 꽂히는 구간도 만들었어요. 이런 데는 얇게 만들어서 책갈피처럼 책이 꽂게 만들었고요. 여기에 있는 100권의 책은 이 책, 우리가 선정해서 어떤 책을 읽히게 하고 싶은가 100권의 건축과 미술에 관한 전문 서적을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선별해서 꼽아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간들, 이 공간에 가서 책장이기도 한 거죠. 어떤 책들, 선별되어 있는 책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물음표가 여기서 일어서 있고 여기서 내려가 있죠. 그게 이제 촘촘촘촘촘촘촘 연결이 돼서 지금 제가 손바닥으로 미는 게 바로 그걸 연결해주는 어떤 뼈대 같은 공간인데 그게 다 연결이 돼서 하나의 구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울 수 있겠죠? 아까? 그리고 여기서는 책꽂이 이렇게 책을 뽑기가 좀 편하겠죠? 그리고 몇 군데에서 일어설 수 있는 데선 책을 이쪽에다가 조금 더 중요한 책을 펼쳐놓게 해서 들어가서 꺼내서 볼 수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거는 첫 번째 오프닝 날 무용수가 이분이 무용수인데 이 무용수 분이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은지를 몸으로 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그래서 방석을 놓고 앉을 수도 있고요. 이 책들이 지금 꽂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뽑아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뽑을 수 있고 안 봐도 상관이 없는데 늘 90도로 앉거나 물론 90도로 안 앉으시 여러분 다 자세 안 좋죠. 그렇지만 어쨌든 바로 앉아서 곧바로 보는 책이 아니라 조금 어떤 책은 좀 게으르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책은 좀 더 곰곰하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되게 작은 공간인 거죠. 도서관이 뭐 별거 있나요? 책이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도서관이잖아요. 아주 그 작은 단위를 굉장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지 않냐? 상상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예, 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놀면서 책을 보기도 하고요. 뭐 책 꽂은 데 보기도 하고, 여기, 저도 그랬지만 사실 여기 걸터 앉는 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카펫을 까니까 걸터 앉게 되더라고요. 네, 요런 그래서 요런 거를 웹페이지에다가 홍보를 하기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네, 전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까는 이제 공공예술지에서 했었던 뭐 전시관이 아니라 도서관, 안양 석수도서관에서 했는데 안양 석수도서관에서 했었던 이를테면은 팝업 스토어처럼 아, 이런 도서관 어떠세요? 하는 질문에 관한 전시였다면 그거 말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했던 전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 건축가 뭐 전시하지? 지난번에 갔더니 무슨 자기가 설계한 건물의 모형을 전시하기도 하고 거기 자기가 설계한 건물의 사진을 전시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가? 그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전시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건축적인 전시입니다. 종합극장이라는 전시였어요. 뭐냐 하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2013년인가 12년인가 있었던 일인데 오프앤프리라고 하는 영화를 미술관에서 상영을 했어요. 오프앤프리가 뭘까? 오프앤프리? 아,
굉장히 저예산의 독립영화고 굉장히 전시처럼 보일 만큼 되게 요즘 작가들은 영상으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극영화라기보다는 어떤 전시적 성격을 띤 그런 영상물을 상영하는데 그걸 미술관에서 상영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영상물을. 근데 이게 영상물을 그냥 미술관에 그냥 평범한 흰색 벽에다가 이렇게 상영을 하면 좀 영화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미술관 측에서는 극장처럼 꾸며달라. 5명의 건축가에게 5곳의 자리에다가 극장처럼 꾸며지는데 그냥 극장? 뭐지? 검정색 커튼? 불만 끄면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극장인데 그 극장을 이 미술관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벽 설치하고 이러지 말고 기성 제품, 우리가 기성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 이를테면은 뭐 타이어,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벽돌 같은 거 나를 때 하는 팔레트라고는 판, 이런 기성제들을 가지고 영화관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도전이죠. 저희가 선택한 거는 요 의자예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의자. 이 의자로 만들이라, 극장을. 이 의자 많이 보는 의자죠. 어디서 봤어요? 편의점에 엄청 많죠. 아무 특색 없는 의자예요. 아무 특색 없는 의자. 그냥 보면은 바깥에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보면은 여기 뭐예요? 이렇게 손잡이 잡아서 이렇게 다 쌓아 올릴 수 있게 편하게 손잡이가 하나 있고, 물 빠짐, 등에서 물 빠지라고, 고이면 안 되니까 물 빠짐에 고이지 말라고 하나 둘 셋, 여기 바닥에도 하나 둘 셋 빠짐의 방지 구멍들이 있어요. 뭐 그거 다예요. 그냥 의자인데 바깥에 있어서 물에 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리고 빨리 적재해서 비 오면 딱 이 손잡이 들어서 다 이렇게 탁탁탁 차곡차곡 해가지고 이렇게 싹 쌓아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의자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자를 수천 개를 대여를 했습니다. 전시 기간이 2개월인데 2개월 동안 대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의자를 쌓아서 극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 위에 이렇게 있는 이게 뭐지 하는 이 색깔가지로 되어 있는 게 의자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했었던 조치예요. 잘 보시면 제가 앞에 2번째 페이지로 다시 갈게요. 잘 보면 이 의자는 이렇게 쌓일 수 있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차피 쌓이니까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맞아요. 근데 되게 무거운 벽이 되겠죠. 근데 그게 싫어서 이게 우리 맘대로 쌓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 이거는 재료 그 두께만큼 쌓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데 쌓일 수 있으면 벽돌처럼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다리를 이쪽 다리 대각선 다리를 엮어주는 거예요. 십자로. 근데 요 길이가 요 다리 길이보다 짧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누르면 딱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스페이스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걸 더 짧게 하면은 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자와 의자 사이가. 이게 다리 길이보다 짧으면은 누르면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벽돌처럼 원하는 부재라고 얘기를 하는 재료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쌓아 놓을 수가 있게 됐어요. 이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실제로 시공할 때도 끈 길이를 알려줬어요. 어떻게 시공하시라.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 그냥 이거 보고 쌓아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 뭘 했느냐. 지금 제 손바닥 보이세요? 이게 왜 이렇게 휘어져 있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쌓아 올린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올라가면 지금 요런 디테일, 지금 물 빠짐 디테일들끼리 연결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휘어져서 연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치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치를 다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쌓아 올리다가 서로 끈을 당겨가지고 물 빠짐에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볼트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다 이거 숭실대 1학년 학생들인데 이거 보면서 그냥 끈 묶어가지고 쌓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쌓아 올리고 이 위쪽은 휘어져서 아치가 되게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의자로만 쌓아 올리고
그리고 좌석도 똑같은 의자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 이게 서로 우리가 원하는 간격으로 아까 끈을 묶어가지고 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원하는 간격으로 쌓아 올릴 수 있었고, 뒤에 있는 물빠짐에 있는 요 것들을 끈으로 묶어줘서 당겨줘서 활처럼 휘게 만든 거예요. 쌓아 올릴 때. 이렇게요. 여기에 이제 와서 극장에 보는 거죠. 사실 이걸 되게 멋지게 얘기하려면 구조적으로 이런 얘를 쌓는다라는 행위는 압축력을 받는다 구조에서 얘기를 하고, 그 압축력을 받아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끈으로 바꿔서 인장력으로 치환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고, 단지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기존에 있는 거 원래 손잡이였고 원래 물빠짐이었고 원래 그냥 다리였는데, 걔를 우리가 해석하고 상상을 더해서 다른 종류의 건축적 재료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 제일 기분 좋았던 거는 이 의자를 2개월 동안 빌려서 이렇게 쓴 다음에 끈 묶었던 거 다 풀어가지고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여료 정도를 놓고 아무 쓰레기도 만들지 않고 그냥 극장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만 하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오래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요즘에 여러분이 전시에서 언젠가 볼 수도 있는데, 파빌리온 별거 아니고 공원에 보면 정자 있죠? 그런 게 파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변의 환경에서 녹아나고 주변의 환경들, 자연환경들을 다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런 걸 파빌리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2000년대 중반부터 건축가들에게 이런 파빌리온 작업들을 해달라고 하는 흐름들이 20년 동안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는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를테면 등단을 하는 건축가들이 나왔죠. 저희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 파빌리온 중에서 제일 오래가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방문할 수 있는 파빌리온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거 위성 사진인데 이거 보면은 아시려나? 이게 뭐지? 이렇게 큰 공간이 비어져 있고 뭔가 철길이 있네? 네,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뒤쪽에 왜 우리 옛날에 고가도로를 바꿔서 보행로를 만든 서울로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 서울로가 이렇게 내려오는 마당에 있는 프로젝트예요. 여기에 그냥 공모전이었는데, 초청 공모전이었는데, 조건이 뭐였냐 하면은 이 마당에다가 이 마당을 돋보이게 할 만한 공공 조형물 파빌리온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거였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근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냐면, 이 TBS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그냥 차고지, 청소 차량이 맨날 있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가벽 설치돼 있고 냄새 나고 이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다 뭘 만들지? 그 당시에는 이게 광장도 아니었고 서울로도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지저분한 공간이라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우리 거리? 이걸 조금 더 근사하게 얘기하면 맥락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상상을 도와줄 만한 맥락이 없는 거야. 쓰레기차와 인천 가는 버스. 뭐 언제나 사람들이 이런 장소가 있는지도 모르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밑에 있는 것처럼 근미래, 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만한 것들을 내 상상의 근원으로 찾자. 근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이제 보행로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는 것들이 벌어지겠죠. 차에 있으면 내려다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행로면 내려다볼 수 있고 당연히 올려다볼 만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뭔가를 만들면 재밌겠다.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는 것들을, 행위들을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려다보기와 내려다보기의 도시 경험을 증폭하는 광학정치. 이게 뭔 소리냐? 보시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광장을 이렇게 파기로 했어요. 4m 정도로 볼록하게 내려서 가는 지하 공간을 만드는데, 이 지하 공간을 만들어서 이 아래에서 이 서울로 보행로가 생겼을 때 위쪽을 쳐다보게 하고 이거를 또 내려다보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더 강조하려고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너무 소음도 심하고 해서 지하로 내려가면 조금 아늑해지거든요. 이런 공간과 높이 생겨진 보행로 공간의 대비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여기 보면 제가 손바닥을 이렇게 있는 이 11자 젓가락처럼 있는 것들이 미로예요. 그러니까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려다보고 올려다 보이는 거를 좀 즐겁게 왜곡시켜서 보여주면 어떨까.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면은 반사가 돼서 뭔가 어울어울하는 그런 반짝이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 거는 미래에 생길 만한 보행로. 우리는 이 보행로에 대비해서 밑으로 파는 지하 공간. 근데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는 거 사이에 이 내려다보고 올려다보이는 행위들을 좀 왜곡시킬 수 있는 층, 거울층 만들자. 그래, 좋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경험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그 오솔록,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 다원, 그러니까 차밭에서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이게 미러는 미러인데 스테인리스 스틸 우리가 보통 그 싱크대에 많이 쓰는 그런 재료 있잖아요. 회색 재료. 그것에 미러로 마감되어 있는 재료예요. 이 재료를 쓰면 보통 거울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굴 보면 얼굴이 똑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스테인리스 스틸 거울은 문질러서 광이 날 때까지 문질른 거라서 빛이 그대로 반사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제 손바닥에 있는 거 보시면 되게 이렇게 문대져요. 그래서 이런 거울을 쓰면은 그냥 내려다보고 올려다보이는 안에 이런 거울을 쓰면 굉장히 왜곡이 심하게 보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빛도 그대로 반사되는 게 아니라 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울층으로 아까 요 십자로 돼 있는 요 지상층에 있는 요 막대들을 이런 거울층으로 만들자. 스테인리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드로잉도 해서 어떻게 지을 건지도 생각을 했고요. 네, 이런 것들도 다 도면이에요. 그리고 거기 앉는 의자들을 어떻게 앉히게 하느냐 이런 테스트들도 해보고요. 그래서 드디어 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어지는 이 컨스트럭션 다큐멘트인데 처음에 땅을 파고 그리고 땅을 판 다음에 요 땅판 데다가 이 거울을 매달 수 있는 보드를 스틸로 돼 있는 어떤 긴 보드를 보내주고 그거를 거울로 싼 거예요. 스테인리스 스틸 거울. 그래서 짜잔 완성했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찍은 건데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7017 보행로. 그 고가도로를 보행로로 만든 프로젝트고 저희 동그란 그릴처럼 생긴 게 제가 아까 제안했던 작업입니다. 요 작업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낮에는. 들어갈 때 보시면 다 이게 삐뚤어진 게 아니에요. 왜곡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내려가는 순간 지상과 지하가 서로 섞이게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쭉 서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리고 날씨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 밑바닥 보시면 어우러우러한 빛이 보이죠? 이게 지금 10시 때인데 이게 오후가 되면 훨씬 더 심해져요. 어떤 되게 그래피컬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심해져서 물 아래 공간처럼 됩니다. 이건 지금 이 공간이 좋아서 무용수들이 작업하면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물 아래에 있는 광경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다 이 재료의 때문이기도 하고 이 아래 비치는 그래서 이 공간의 이름 윤술입니다. 한국말로 고유어로 반짝이는 것, 반짝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반짝이는 공간이 되고 어떤 때 고요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예요? 라고 질문해보면 굉장히 많이 일을 했어요. 아까 무용 공연도 굉장히 많이 했고 제가 아는 분은 여기서 소리를 담아서 하는 작업을 했어요. 소리를 담아줘서 커다란 그릇처럼 소리를 담아서 사람들이 들려주는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공연은 너무 많이 많고요. 개인적으로는 무용 공연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밤이 되면 이렇습니다.
예, 이런 작업도 해요. 이거는 언제 여름이 아니라 가을, 지금 너무 덥고요. 가을이 될 때 한 11시에서 오후 2시 이럴 때 가면 좋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서울역 뒤쪽에 있습니다. 예, 건축과 공원 사이. 아, 그러면은 선생님은 저런 것만 하나요? 아니에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 좀 다른 건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축?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건축도 하게 됐는데 제가 만든 건축물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뭐 같아요? 건물 같이 보이나요? 뭐 같아요? 박은진, 이거 뭐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건물처럼 보이진 않죠? 근데 그게 건물처럼 안 보이려고 만든 거라서 그래요. 뭐냐면 이게 다시 뒤로 돌아와서 여러분 네이버 검색해서 신촌의 현대백화점 쳐보면 이게 현대백화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뒤편에 이렇게 삼각형의 긴 땅이 있어요. 공원이에요. 이 공원의 디자인이랑 이 공원에 신촌 연대도 있고 이대도 있고 뭐 서강대도 있고 이런데 이런 젊은 친구들이 와서 연습하고 뭐 음악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과 공원을 디자인해 달라라고 하는 공모전이 있었어요. 되게 공모전 처음 이름은 되게 무서워서 청년문화 전진기지 뭐 이런 이름으로 공모전이 났는데 당선이 돼서 지어진 겁니다. 공원이랑 이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이 요 폭이 4m도 안 돼요. 엄청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놓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건물을 요 자리 제가 손바닥으로 요 자리만 둘 수 있는데 건물이 너무 삼각형이 돼야 되는 게 싫었어요. 뾰족하고. 그래서 좀 건물이 아닌 게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이 아닌 거는 건물은 건물인데 그냥 네모 반듯하거나 세모 반듯하게 올라가서 이상하게 이 공간을 이 삐죽한 공간들을 강조하는 건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완두콩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거 다 지어진 다음에 시민 공모를 했더니 신촌 파랑고래라고 지었더라고요. 고래라고 지어졌어요. 뭐 고래도 뭐 괜찮습니다. 일단 이런 공간을 만들고 그 앞에 있는 공원을 조경가랑 같이 디자인을 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래 같죠? 왜냐? 이게 공원에 있는 것이고 사실 이 공원이 아무도 안 쓰여요. 연대 나온 제 파트너도 이 공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 비활성화되어 있는 공원이라서 뭔가 이 건물이 공원이랑 딱 담을 닫고 있으면은 공원도 죽고 건물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 잠깐 앞으로 가면 건축과 공원 사이, 건물과 공원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건축과 공원 사이를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손바닥으로 밀고 있는 공간이 이런 건데 잘 보시면 뒤에 계단이 있죠. 스탠드가 여기 앉아서 공원을 배경으로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거꾸로 이 공간 위에 조명이 있기 때문에 여길 무대로 이 앞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공연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간인데 무대인데 공연하는 장소가 이쪽 방향을 바라볼 수도 있고 바깥을 그리고 안쪽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비가 온다거나 뭐 너무 덥거나 이러면. 그래서 공원과 건축 사이를 정말 만든 것 같아요. 이 공간은 문이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이긴 하지만 큰 처마가 있어서 비는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를 이런 거를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반외부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건축물과 공원 사이는 이런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일이 펼쳐지면 공원 전체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때문에 공원 전체도 활성화가 되는 거죠.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저도 작년에 이곳이 사전투표장이라서 여기 가서 투표를 하고 온 적도 있고요. 이 위에는 강당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하고 내려와서 공연하고 이런 거죠. 예. 짜잔 불이 켜져 있으면 숨겨져 있는 창이 있어요. 이게 요런 건물에 요렇게 생긴 형태의 창을 빵빵이가 너무 잘 보이면 뚫어진 게 잘 보이면 너무 이상하니까 여기 위에다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뭐 스킨이라고 하죠. 껍질을 하나 더 씌웠어요. 그래서 창이 사실은 있는데 그 창들이 너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빛은 잘 들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좀 더 가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관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관을 이 미키마우스 이 귀 같은 것들이 돌아가면서 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빛들이 조금씩 스며들어서 비치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이건 되게 하나도 안 반짝이고 되게 매트한 그런 은색인데 이 회색인데 이게 주변의 색깔들이 좀 물들어서 조금씩 색들이 달라져요. 근데 그런 게 뭔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각각 밝고 다른 색깔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걸 하다가 보니 뭐 조금 더 실용적인 건축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실용적인 게 엑스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안 됐지만 2021년, 20년 두바이 엑스포가 있었는데 그 두바이 엑스포에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그 엑스포 기념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초청 공모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2등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엑스포가 뭐냐? 엑스포가 뭐예요? 사실 엑스포를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의 엑스포는 대전 엑스포인데 엑스포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당시 당대의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뽐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을 뽐내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 멀쩡한 건물이 없어요. 멀쩡하다고 하는 건 네모 반듯한 건물이 없어요. 다 그 당시의 기술력을 보여주거나 자신들의 뭔가 대단함을 보여주는 건물들을 좀 뽐내는 그런 장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건축물 같은 건축물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다양하고 다 재료 다양하고 구조적으로 혹은 뭐 되게 독특한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득 있어요. 저희 땅은 여기 있었고 저희도 그런 걸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엑스포는 수십 년간 있었기 때문에 아니 수백 년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는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도가 있었고 뭐 하지 이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건 이 동그라미예요. 구였습니다. 이건 그 카자흐스탄의 그 전에 있었던 엑스포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본처럼 생긴 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속성을 좀 즐겁게 이용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카자흐스탄인데 카자흐스탄이 90년대에 독립한 되게 신생국이거든요. 러시아에서 독립한 그 정체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돈은 되게 많고 산유국이라서 그리고 엄청난 세계에 있는 우리가 주기율표, 화학의 주기율표에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다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거든요. 이런 동그라미 원소들이 되게 많은, 그리고 되게 자기들을 막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건축물들을 막 짓는, 이게 다 카자흐스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너무 화려하진 않지만 여기가 세계에서 유명한 모든 화학 물질들이 있고 그 원자식들은 다 동그라미 구들이 있잖아요. 이 구를 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8m짜리의 지름의 구예요. 그거를 서로 약간 물리게 했어요. 구들을 서로 겹치게. 그러면 통과 동선이 생기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 구가 이렇게 동그란데 여기 요만큼을 파낸 거예요. 이렇게 파내서 겹쳤어요. 그리고 그 겹친 곳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둬서 이어지게 했어요. 어떤 거냐? 구가 서로 이렇게 조금씩 물려가지고 외피이자 이 내부의 공간이 되는 그런 건물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구들이 서로 막 물려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서로 물려 있는 거예요. 동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8m나 되는 지름이 있으니까 내부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죠. 그 내부의 공간을 가운데에다가 바닥을 두면 이렇게 전시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8m 공간을 서로 물리다 보면은 이 계단실이 나오는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단실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는 이 조금 높이 써가지고 화장실에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 구의 껍질만 점선을 놓고 바닥을 어떻게 쓰느냐, 그 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거예요. 좀 어렵죠? 예, 이걸 보시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자,
구들이 이렇게 똑같은 높이로 겹치고 있으면 이 겹치는 데가 문이 될 거 아니에요? 문이 돼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쓸 수 있죠. 바닥만 걸어주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조금씩 내려오게끔 겹치게 하면은 이게 다 계단이 되는 거죠. 예?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렇게 겹치는 우리가 계단실이라고 하면 보통 박스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계단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서로 어디다가 바닥을 거냐에 따라서 천장고도 되게 많아요. 가운데다가 하면 8m에 가까운 동그란 평면이 나오지만 좀 더 바닥에 걸면은 층고가 훨씬 높고 대신 바닥은 좀 좁아지겠죠. 거기에 따라서 맞는 프로그램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각각의 동그라미인데 어딘가는 바닥을 위에 걸어줘서 통과하게 하기도 하고 어딘가는 바닥을 매우 아래에 놔서 위쪽으로 높은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어딘가는 바닥이 없이 위에 들어와서 내려다보면서 전시를 볼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어딘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둬서 통과하게 하기도 하고 사실 8m라고 하는 구의 조건은 다 똑같지만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천차만별인 거죠. 거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하는 거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외피에 이제 뭐 외피에서 뭐 공기가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두바이 엄청나게 더우니까 햇빛을 어떻게 차폐하느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런 테크니컬한 얘기도 같이 나누면서 했습니다.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전체예요. 이 껍질이자 이 내부의 공간이 이게 건축물의 다인 거예요. 내부는 비어있는 공간이죠. 비어있는 마당.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요 가로지르는 거는 구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쌓이는 거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진입을 하죠. 그럼 내부에 광장이 나오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오르내리는 사람들 보이시죠? 이 안에 공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합니다. 너무 아쉬워요. 이건 진짜 만들고 싶었는데 2등을 했어요. 어쨌든 저로서는 굉장히 즐거운 기억이었습니다. 전시 기획을 하기도 해요. 전시 기획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되게 보람이 되는데 건축가의 입장에 전시 기획을 하는 거는 건축도 역시 지어지기 전까지는 혹은 지어진 후에도 그 의미들을 계속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어서 사람들한테 건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전시 기획, 전시 공간 디자인 이런 거 엄청나게 재밌는 작업 중에 하나이고 건축가들에게 요즘 열려있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아르코 여러분 이거 보셨죠? 제가 추천한 책에서 나오는 아르코에서 했던 즐거운 나의 집인데 이 즐거운 나의 집은 그 집에 관한 전시였어요. 그 집에서의 오브젝트, 집을 나타내 주는 거, 좀 다른 종류의 식탁들, 그리고 다른 종류의 화장실들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집이라는 공간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본 거죠. 여러분들 중에 한 세 친구가 제일 친해하는 장소로 자기 집, 우리 집, 내지는 방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방과 여러분의 집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은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런 전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엔날레 큐레이팅, 건축 비엔날레 큐레이팅도 했습니다. 2017년 벌써 3회인데 지금 전 첫 번째 1회 때 했었는데 새로운 공장에 관한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로봇 암이라고 하는 로봇 팔이죠. 로봇 팔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법에 관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팔을 가지고 만든 게 요 타일이에요. 이건 제가 한 작업이 아니라 테크 캡슐이라고 한 사람들이 한 작업인데 이게 요 로봇 암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제빵할 때 크림 짜는 것 같은 그런 걸 익스트루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압출기 같은 거를 잡아서
흙 반죽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흙 반죽으로 허공에다 그림 그리듯이 만들어서 타일을 만든 타일입니다. 전혀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로봇 암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것들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로봇 암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금 다른 벽돌 쌓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네, 뭐 이런 작업들도 했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왜 건축물 안 하시나 선생님을 이렇게 할 텐데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완공된 프로젝트이고 이것도 가보실 수 있습니다. 경복궁역에 있어요. 브릭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이게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의 서촌에 있는 땅인데요. 이 일대는 정조대왕의 잠저라고 해서 궁에 왕이 돼서 궁에 입궁하기 전까지 살았던 주택지였던 거야. 이 일대가. 그 중에 일부 땅인데 그 바로 옆에 한때는 한국에서 제일 오래됐던 백송이 있었던 터가 있었어요. 그 터가 있는 땅을 가지고 사옥을 디자인해달라는, 사옥을 설계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 땅이 상당히 되게 재밌었던 땅인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위성 사진을 보면 되게 빽빽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요 백송 터가 있었어요. 근데 백송은 죽었어요. 백송을 누가 죽였다는 썰도 있는데 하여튼 이 백송이 있는 요 주변에 새로 생긴 백송 세 그루가 있고 요 조그만 마당인데 사람들이 너무 주택지가 밀집돼 있으니까 이 마당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살리는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집이 할 수 있는 덩어리인데 이 백송터가 있어요. 이게 집인데 이 백송터랑 이쪽에 있는 대지를 연결시켜 주려고 했어요. 원래는 이게 꽉 막혀 있었거든요. 여기 길이 제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여는 데가 길이 있는데 이 길에서는 백송터가 안 보였어요. 근데 집을 앉힐 때 이 백송터가 보이도록 뒤로 물러나게 앉히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1층은 요만큼만 집을 짓고요. 2층에는 이렇게 얹혀놨어요. 동그랗게 뚫려져 있는 2층을 얹혀놨어요. 그래서 요 지금 백성터와 같은 요 우물마루 같은 것, 그러니까 우물과 같은 공간을 마련했고요. 그 위에 계속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모형이거든요. 제가 1층은 요만큼 쌓고 2층은 요만큼 쌓고 3층 그다음에 4층 이렇게 쌓고 마지막에 이제 올렸는데 이게 이제 집을 짓는 과정과 같아요. 왜 이렇게 올렸느냐? 요 1층에서는 뚫어져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이 동그라미는 들어가면 마당의 위에 하늘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이런 상상을 했어요. 이건 처음에 상상했었던 그림이고요. 실제로 지었을 때 모습이에요. 모형도 만들어 보고 뭐 1층입니다. 여러분이 도면을 읽긴 좀 어렵겠지만 잠깐 설명해 주면 이게 평면도라고 하는 아까 벽이 이렇게 있으면 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높이 정도에서 건물을 잘라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도면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라서 보는 도면인 거죠. 벽체를. 이렇게 진한 게 벽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게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 점선을 위에 있는 뚫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뚫려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시면은 계단도 있고 동그란 계단도 있고 이렇게 뚫어져 있는 공간이 있고 뚫어져 있는 공간 주변으로 발코니가 있어요. 3층도 마찬가지고요. 4층은 테라스가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공간 하나 마련했어요. 이렇게 생긴 공간이에요. 이게 4층이고 4층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생긴 공간이에요. 이게 다 벽돌입니다. 벽돌로 달아매여서 공간의 빛이 다르게 내리도록 만든 공간이에요. 이게 아까 앞으로 잠깐 가면 이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유리가 있으면 유리 아래에 있는 벽돌로 된 차양을 통해서 빛이 내리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빛이 움직이면 이 그림자도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래서 매번 다른 종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내려올 때 보이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계단에서 보이는 이 내부 정원인 거죠. 그리고 내려와서 보이면 이렇게 보입니다. 정원이 있고 그 정원을 둘러싸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원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왼쪽으로 나가면 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문이 있어서 나가면 테라스를 돌아서 다시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다가 테라스로 나가서 다시 내부로 들어와서 공간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래층입니다. 아래층에서는 조금 더 막아줬어요. 왜냐하면 옆에 집이랑 서로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1층에, 요 층에서는 조금 뚫어주고 여긴 조금 더 막아주고. 맨 아래층입니다. 맨 아래층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백송터가 왼쪽에 있어요. 제 손바닥에 있는 왼쪽에 있고 이쪽 길이 있고 완전히 뚫어지고 그 안에 조그만 수반, 그러니까 물이 돼 있는 물이 조금 있고 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정원인데 마을에 열어준 개인 정원인 거죠. 다 통과해서 지낼 수 있고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쳐다보면 이렇게 하늘이 보입니다. 그 내려다 보면 이런 정원인 거고요. 보시면 이 내부의 정원이랑 백송이 같이 보여요. 뒤쪽에, 요 뒤쪽에. 백송터도 같이 보이고 내부의 정원도 있는데 이런 공간, 살짝 열어주는 이 공간 때문에 이쪽에 하나의 새로운 영역이 생겼죠. 들어가면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 계단을 통해서 일직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공간입니다. 당연히 이게 자라나면 이 공간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2층에서 볼 때랑 3층에서 볼 때랑 4층에 내려볼 때가 다 정원이 다르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산책을 다녀요. 그냥 내가 담을 치지 않고 이 공간을 열어주면서 이 공간을 그냥 돌아다니며 산책을 합니다. 백송터까지. 꼭 동네 사람 아니더라도 산책을 가요. 그리고 고양이도 와서 물을 먹고 새도 여기 와서 목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서정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봤어요. 동네 고양이들과 동네에 있는 새들이 여기 와서 목욕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그 공간은 굉장히 행복한 공간일 것 같아요. 동네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풀들은 조금 이 조경가가 의도했던 거는 저 조경가랑 협업을 했는데 약간 숲에서 봤을 때 보일 만한 거 의도적으로 키운 조경이 아니라 키운 식물이 아니라 뭔가 숲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우연히 마주친 것 같은 그런 식물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4월에는 하얀색 꽃이 피고 또 7월 정도 되면 빨간색 알맹이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됩니다. 밤에는 이렇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거나 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지껏 놀이기구도 보여주고 전시도 보여주고 파빌리온도 보여주고 뭐 건축과 조경 사이도 보여주고 공원 사이도 보여주고 건축물도 보여주고 이게 건축가가 여러분이 건축가가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공간 경험을 줄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보여드렸지 않았지만 작가들과 협업도 굉장히 많이 해서 무용가들과 협업하기도 하고 판소리 하시는 분과 협업하기도 하고 공간에 대한 해석은 계속 필요하거든요. 어떤 작업이 보여지는 면들이 공간에서 어떻게 보여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범위들이.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어떨 때는 공간으로 와서 이런 조금 더 전통적인 의미의 건물에 와서 그 경험들이 녹아나기도 하고요. 아까 같은 그 빛이 내리는 윤술 같은 공간 때문에 저희는 마을에 있는 조그만 공터 같은 공간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을까 이런 사고를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경험들은 배움이 되어서 그 다음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모든 경험들은 다 다른 스케일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척도를 다루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배운 건축은 가장 사람을 많이 생각하고 이 공간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지나쳐가는 사람들, 잠깐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열려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에서 되게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